이렇게 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2차 전지주도 그렇고 이 반등을 기대하고 살 때이냐? 아니에요. 전 2차 전지 지금 살 때 아니라고 봅니다. 사는 거 찾는 게 아니라 사면 안 되는 거 찾아서 피해가는, 그러니까 지뢰를 피해가는 시장이에요.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같이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 가지신 분도 있겠네요. 이제 금리가 아니라 실적이죠. 지금 그 이제 연말이 다가가면서 배당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요. 네네네. 또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보험주, 은행주 뭐 이런 금융주들이 네네, 그렇죠.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금융주는 기본적으로 배당률이 높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갖는 게 맞을까? 근데 또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쫓기니까 시장이 좀 일찍 왔어요. 배당 얘기가 올해는 시장에서. 왜냐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그냥 배당 받자. 이래서 이제 배당이 나서 뭐 보험주도 그렇고 금융주도 그렇고 보험주야 뭐 이제 회계 원칙 좀 바뀌어서 적용하니까 배당 줄 수 있는 재원도 좀 늘어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제 배당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작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올려놓고 배당이 임박해 오면서 오히려 빠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그 10억 대주주 이게 또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죠. 연말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배당도 빨리 하고 빨리 나와야지 뭐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배당 받는다. 글쎄요. 그거는 차라리 채권 투자하고 한번 따져보시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지금 그렇다면 뭐라 그럴까요? 지금 배당 근데 그 연말 양도세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 예전에는 보통 11월 달 막 이렇게 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빨리 옵니다 이제. 10월 달 이번엔 좀 빠르게 네. 처분들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또 그 2차 전지도 그렇고 그쪽이 뭐 워낙 AI 의료기기도 네. 그렇고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런 쪽들은 그게 더 시장을 영향 받겠죠. 네. 그건 영향이 뭐 있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예지할 수 있는 수급인데 그거는 뭐 당연히 받는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2차 전지주도 그렇고 이 반등을 기대하고 살 때이냐? 아니에요. 전 2차 전지 지금 살 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댓글로 막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산업이고 기술력도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맞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배터리 건전지를 쓸 때 전기 면도기에 건전지를 넣는다. 그러면 이제 거기 건전지를 넣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점점 발전했어요, 지금. 그래서 자동차도 막 배터리로 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동차에 얹을 만해서 불 안 나고 잘 달릴 수 있는 수준의 배터리면 자동차 배터리예요.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수요처가 제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너무 높은 거가 꼭 호재인 것만은 아니에요. 자동차 배터리는 그냥 자동차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중국이나 다른 데 비해서 경쟁력 있다 그러는데 LFP에 대해서 근데 요새 중국 그런 차들 처음엔 그랬지만 중국 전기차도 잘 나오잖아요. 요새 그렇다고 막 안 가요? 중국 전기차가? 아니 테슬라도 넣는데 우리나라 넣잖아요. 중국 배터리.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다소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직은 수급이, 그러니까 수요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사도 충분하다. 2차 전지는.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긴 휴식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그게 어쨌든 계속 그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성장이 계속 매출 여러 해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성장이 담보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르지 않겠느냐. 장기적 관점. 오르죠. 결국은 오르고 그래서 올랐던 거죠. 그렇지만 그 어떤 재료보다 우선하는 게 수급이에요. 단기 수급이 깨지면 어떻게 일어서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뭐 몇 년 후를 보고 사시면 2차전지 좋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시장은 말씀하시는 대로 뭘 살까를 고민하지 말고 꼭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주식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은 사는 거 찾는 게 아니라 사면 안 되는 거 찾아서 피해가는, 그러니까 지뢰를 피해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많이 눌렸으니까 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이렇게 높았던 게 여기까지 빠졌어. 이게 막 120만 원 가던 게 지금 80만 원 되게 싸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일 이평인 파동선이 위로 타고 올라가는 게 확실하게 보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페이크로 또 속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안 걸리는 거에 치중하는 게 이 긴 연휴 지나고 10월에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올해 많이 오른 주식들 있잖아요. 그 소위 주도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도 테마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AI 반도체로 인해서 AI 의료기기주들도 참 많이 그렇죠. 올랐고 미용기기들도 올랐고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고 막 거기에 따라서 뭐 증자하고 막 발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장이 좋으니까. 그거는 뭐 과거에도 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막 달렸던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러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난 저기 근처에도 안 가. 이거는 아니에요. 많이 올라도 더 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더 가는 게 더 갈 수는 있는데 더 가는 거를 수급을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수급이 살아 있으면 내가 늦게 산 만큼 빨리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면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가 않은 거면 굉장히 고가에 사서 고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따져보시자. 그럼 뭐 올해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지만 많이 수익 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 왜 저 작년 연말 제가 여기서 넘어올 때 열세 종목인가 말씀드렸던 거 엄청 올랐어요. 엄청. 그 안에 뭐 이제 연초부터니까 에코프로도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이름 바뀌었지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막 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라.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사기보다는 좋을 때 시장의 반응이 좋을 때 그때 사자. 초기에. 초기에. 터닝 초기에 사시는 게 일반 투자가는 맞다. 그게. 알겠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 그리고 이제 또 연말로 가면 또 연말에는 또 실적이 보통 안 좋은 기업들의 실적이 4분기는 좀 안 좋은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겹치면서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10월 달에는 퀀트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10월 하순에는 주식을 산다. 이런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5월에 팔고 그때 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불문율처럼 얘기가 돼 있죠. 근데 뭐 10월이 됐건 그게 조금 한 달 물려져서 되건 대충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말 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을 때 사서 해를 넘기면 먹을 수 있다. 그런 건데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그건 왜냐하면 또 2024년에 가면 금리 인하가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나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앞에 너무 이게 힘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타이밍을 이용한다면 그건데 그래도 이 추석 연휴 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제로 금리에서 5%까지가 어마어마하게 500% 오른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제 금리 인상 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일단 어쨌든 끝이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같이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 가지신 분도 있긴 해요. 이제 금리가 아니라 실적이죠. 실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한 번 더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공행진을 한다는 건 그만큼 기업의 압박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실적이 좋을 리가 없고
그 실적이 주가를 끌어낼 거고 뭐 이제 10월부터 그 연말까지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걱정했던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제 대주주 10억 그 문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미국 셧다운 또 다시 또 옥신각신 뭐 셧다운이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럴 거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이 추석 연휴도 있고 이러한 어떤 그 연말에 대한 걱정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게 올해는 이제 대응을 잘하는 장이니까 우선 잘라서 연휴 전까지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맞다. 연휴 그리고 전까지는 이제 연휴 지나놓고 그럼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이슈로 막 올랐던 이제 중국 소비주.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기관이 많이 샀어요. 3주 전서부터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연휴 지나면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유코가 얼마 왔어?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면세점 얼마 팔았대?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야 이거 봐 좋잖아. 근데 이 연휴 지나고도 계속 그런 강도로 올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이 그걸 계속 가져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런 이제 분수령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이한 그거를 제외하고는 일단 연휴는 넘겨야 한다. 넘겨야 한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그럼 연휴가 지나고 10월 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이죠. 아 실적 발표가 있겠죠. 네, 그때는 3분기.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흘러나오는 실적들을 가지고 시장을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으면 이제 단기 뭐 상승이라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힘들어지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낫지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놨다가 아니면 그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10월 달 그 투자의 포인트는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 네. 여기에 좀 집중을 그렇죠. 해야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인가요? 28일 날이죠? 아 28일인가요? 네, 우리 놀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걱정되는 게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연휴 때 미국 시장이 좋았다가 우리 장내리면 꺾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영향이 많으니까 그건 또 이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시장을 보는 방향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날 어떻게 나오나. 그 진짜 마이크론의 그 실적 그다음에 가이던스 네. 이것에 따라서 삼성전자, 달라질 하이닉스 수 있어요. 많이 네. 달라질 수 네. 있다. 근데 삼성전자 지금의 가격대가 많이 오른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그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는 1년에 한두 번만 잘 사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뭐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비싸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니 이런 거잖아요. 두 집 건너 한 집이 삼성전자 주주인데 많이 있냐 조금 가지고 있냐의 차이만 있지 다 주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지고 있을 분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사냐 이게 누가 사냐. 이게 누가 사는 게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더 사는 게. 그러려면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나 업황에서의 문제가 변하고 있다. 서서히 밀려오고 있다. 호황이. 뭐 이런 안정감을 줘야 그래야지 신규 매수가 들어올 거고 그래야 저 무거운 걸 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거에서의 우리가 어떤 방향타를 좀 잡을 수도 있다. 그 전망이나 뭐 이런 거라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당주님이 좀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 이렇게 좀 째려보시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AI 관련된 로봇, 로봇이 이제 조금 요새 너무 달리다가 뭐 하니까 로봇 또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전 자동차, 자동차도 뭐 이제 지금 오르는 게 전미 그 노조, 자동차 노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동차
예, 그때 제가 지난번 나와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그 시간을 메꾸면서 수급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사실 최근에 현대차, 기아 자동차 부품주가 조금 좋았어요. 네. 흐름이. 예,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지금 EU도 10번 연속 금리 인상을 했고요. 이번에 영국은 11번째라고 제가 얼핏 네. 들었는데 하여튼 금리 인상하면서 지금 여기도 상당히 고금리잖아요. 근데 이 고금리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미국도 SVB 같은 금융권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보였잖아요. 네. 유럽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근데 살짝 이제 되더라고요. 그 걱정은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겪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겪어서 그 걱정은 갖고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간 거고 지금은 금리가 이게 그냥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유럽도 유럽이지만 우리가 더 문제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금 경색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자금 경색기에 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뭐 10월 위기설도 나왔었고. 그죠. 부동산 PF니 예, 뭐니 뭐 이런 예, 것들. 이게 자금 저축은행들 뭐 그게 이런. 자금 경색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이 별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 예전에 1년 전에 그 레고랜드 그거 네, 났을 레고 때 사태. 그 발행했던 거 지금 차원 발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만만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장중에 3.9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이게 분기 말에다가 추석 자금 뭐 자금 경색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아무 일 없이 이제 추석 넘기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또 새로운 거를 놓고 걱정해야 되는데 금리의 상승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이제는 고공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힐 거예요 시장을. 네, 시장을 굉장히 괴롭힐 거지만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죠. 자금 수요가 많으니까 일단 주식 사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 예탁금이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결코 뭐 그래서 시장에 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게 긴 거니까 조금 이제 그동안에 많은 방법을 좀 고안해냈고 그래도 항상 그렇지만 약한 부분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10월달 우리가 실적, 호전주, 이런 개선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어쨌든 매크로적으로 네. 경계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네, 말씀을 해주신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